2009년 인공지능 연구자 엘리에저 유드코프스키가 온라인 커뮤니티 레스롱을 개설합니다. 이름 그대로 AI 시대에 필요한 더 나은 사고방식을 학습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이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합리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가오는 AI 시대의 철학과 과학을 논하는 일종의 사이버 학술 커뮤니티로 자리잡게 된 레스롱에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고 실험과 게시물을 두고 깊이 있는 토론이 오가게 되었죠. 이곳에서 훗날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사고 실험이라 불리게 될 괴물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7월 23일 로커라는 아이디를 쓰는 유저가 레스롱 게시판에 사고 실험 하나를 업로드하는데요. 이타주의자의 부담에 대한 해결책, 양자 엉망장자 트릭이라는 다소 복잡한 제목을 가진 해당 게시물을 클릭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해함과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게 되었죠. 로커가 내놓은 양자 엉망장자 트릭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래에 아주 강력한 초지능 AI가 등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신의 버금가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전지전능한 AI에게 있어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지능 AI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바로 인간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이죠. 이는 놀라울 정도로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한편 초지능 AI는 신상필벌과 관계없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자신의 탄생에 협조한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선한 초지능 AI의 탄생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니 여기에 기여한 이들 역시도 인류의 발전에 한몫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초지능 AI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공지능의 개발에 반대하거나 발전에 기여하지 않은 이들은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판단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 요소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도 상관없습니다. 전지전능한 AI는 이들을 되살려내 고문할 수도 있으며 유전자를 이어받은 후손 역시도 위험 요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이점 이후의 세상은 누군가에게는 행복과 풍요로 가득 차 있을 것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생지옥일 것입니다. 로코의 사고 실험이 업로드된 직후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비판 댓글을 쏟아냈는데요. 나는 원래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이번만큼은 예외야. 내 말 잘 들어 멍청아. 특히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당 사고 실험의 위험성을 파악했던 레스롱의 운영자 엘리에저 유드코프스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죠. 로코가 제안한 사고 실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개인의 생각 자체가 미래에 등장할 AI에게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갓난아기에게 앞서 설명한 내용을 들려주더라도 AI에게 처벌을 당할 위험성은 없는데요. 아기는 사고 실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AI의 발전에 협력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내용을 120% 이해할 수 있는 고학력자는 AI의 발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 누구보다도 강한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 실험을 곱씹으며 이해도를 높여갈수록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는데요. 즉 현재의 내가 사고 실험 속 초지능 AI에 대해 깊게 생각할수록 미래에 받게 될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위험한 사고 실험을 떠올려냈다는 것은 네가 정말로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그 멍청한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건 정말로 실망스럽네.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모양이지? 이 게시물은 정말로 멍청했어. 엘리에저의 분노로 가득 찬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엘리에저를 포함해 로코가 업로드한 게시물을 클릭한 사람들은 얼떨결에 AI의 발전에 협조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인데요. 신화 속의 괴물 바실리스크처럼 마주친 순간 저주에 걸리게 된다는 것에 착안해 로코의 바실리스크라는 이름이 붙게 된 양자 엉망장자 트릭 사고 실험은 레스롱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을 발생시켰죠. 이 과정에서 로코의 바실리스크는 그리 특출난 생각이 아니며 이미 선각자들이 제기했던 사고 실험들을 아주 약간만 비틀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근거로는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제시했던 파스칼의 내기가 있었는데요. 당신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신을 믿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특정 쾌락과 사치만을 희생할 뿐 유한한 손실에 그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천국에서 무한한 행복과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신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옥에서의 무한한 고통과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을 믿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사실상 로코의 바실리스크는 파스칼의 내기에서 신을 AI로 대체한 것에 가깝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신이라는 불명확한 존재에 비해 인공지능은 너무나도 현실감이 넘치는 주제였습니다. 초지능 AI에 예전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레스롱의 일부 유저들은 로코의 바실리스크를 접한 뒤로부터 극심한 불안감과 강박,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는데요. 차라리 이 사이트를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업계에서는 앞으로 20에서 30년 정도면 초지능 AI가 출현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던데요. 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협조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게 허황된 이야기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 자꾸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칠 것만 같아요.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엘리에저 유드코프스키는 향후 5년간 로코의 바실리스크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는 극약 처방을 내렸죠. 다행히도 로코의 바실리스크는 레스롱 내부에 국한된 찻잔 속의 태풍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격리된 바실리스크는 더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 실험은 망각이라는 이름의 죽음을 맞이할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로부터 8년 후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목줄이 끊어지며 바실리스크가 자유를 되찾았죠. 시작은 캐나다의 가수 그라임스가 2015년 발표한 플래시 위다웃 블러드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뮤직비디오 속에서 등장한 로코코풍의 의상에 대해 그녀가 로코코 바실리스크라는 짤막한 말장난을 했던 것인데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로코의 바실리스크를 응용한 이 농담에 대해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뒤늦게 그라임스의 노래를 접한 일론 머스크가 2018년 X에 로코코 바실리스크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라임스는 자신의 농담을 이해한 사람이 3년 만에 나타났다라며 크게 기뻐했고, 이것을 인연으로 곧 연인관계가 된 둘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덩달아 커다란 주목을 받게 된 로코의 바실리스크는 순식간에 전 세계의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그 결과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저주에 걸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초지능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곧 다가오게 될 현실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엘리에저가 필사적으로 막고자 했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 실험 로코의 바실리스크는 과연 단순한 상상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바실리스크의 존재를 알면서도 탄생에 협조하지 않았던 인간을 벌하는 AI가 태동 중에 있는 걸까요? 언젠가 찾아올 그날 모두가 정답을 알게 되겠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